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 나온 교재죠, 그죠? 새로 나온 교재 제목이 뭡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자, 이 제목이 뭐죠? 네, STPA 화학이에요, 그죠? 공무원 화학 해가지고 이 새 교재로 오늘부터 이제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 화학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교재는 어떤 직렬 학생들한테 좀 적합한 교재냐면요. 자, 일단 식품위생직을 준비하는 우리 그 학생들하고 수험생들하고 그리고 환경 직렬 학생들이 이제 화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범위에 대한 화학 범위가 어딥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게시판에 종종 올라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화학 1 그리고 화학 2 있죠. 그죠? 그 내용이 이제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화학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명은 뭐냐면 일반 화학이에요. 근데 일반 화학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대학교 때 다 일반화학, 대학교 일반화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다 봤을 텐데 내용이 다 방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단연간 그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보니까 일반화학 범위가 다 출제되지는 않고요, 그죠? 일반화학에서 화학 1, 2에서 연계되는 부분 또는 이제 파생돼 나가는 부분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해서 제가 STP 공무원 화학이라는 책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요게 앞으로 공무원 화학의 표준이 돼달라는 의미에서 STP 무슨 상태입니까? 표준 상태의 그 이니셜을 따서 제가 화학책 이름을 좀 거창하게 좀 지었습니다. 좀 한번 이거 가지고 좋은 결실 맺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뭐 제가 머릿말도 좀 넣어놓고 그다음에 뭐 이 책을 공부하기 전에 잠시만 이런 좋은 말들을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집어넣어놨으니까 한 번들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책을 공부하기 전에 잠시만 즉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그죠? 그 내용은 화학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수록해놨어요. 물론 이 내용은 제가 그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뭐 피드백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노트 정리 활용법, 그 다음에 용어 정리해달라는 부탁 이런 건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감이 떨어지거나 좀 그 화학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진도 나가는데 진척이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마다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공부 방법이 좀 원래는 마음 먹기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점점 공부하면서 좀 흐트러지기 나름이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죠. 그죠? 점점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시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고 좀 마음을 좀 재정립하셔가지고 또 다시 동력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안내를 제가 간략하게 좀 그 책에다 첨부를 해놨어요. 그죠? 물론 이 책에 있는 내용보다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직렬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처음 교재를 이제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좀 넣어놨으니까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차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차례. 자, 이 교재 구성은 크게 1번 화학 이론과 그 다음에 2번 이제 부록편으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화학 이론 같은 경우는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재구성을 좀 했습니다. 기존에 제 책이 이제 18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12장으로 좀 그 내용 정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최근 기출 문제하고 그리고 용어 정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용어가 만약에 모르는 게 나왔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용어 정리를 가나다 순으로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 용어 정리를 책으로 다 실른다면 백과사전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은 넣어놨지만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넣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 어때요? 뭘 찾으면 된다? 스마트폰 같은 걸 이용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좀 잘 나오죠, 그죠? 전 투지인데요. 네, 그럼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좀 용어 정리에 좀 주력을 좀 해달라는 부탁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제가 일단 잠깐 시간을 내 가지고 책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장마다 이론 정리는 일단 필수적으로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리 자세하게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노트 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영상 듣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노트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트에다가 별걸 다 적을 거예요. 내용 정리한 거 수업 시간에 나온 내용 정리는 부분적으로 다 적는 거 뭐 필수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뭐 예상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칠판에다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노트 정리해 주세요. 그럼 나중에 딱 두 것만 보면 됩니다. 뭐만 보시면 되냐면 우리 교재하고 그 다음에 노트 정리한 거. 시험이 임박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또는 한 열흘 정도 남았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때 그러면 새로운 문제집을 사가지고 푼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교재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부했던 책과 그 다음에 노트 정리한 거, 그 다음에 문제풀이한 거, 문제풀이 할 때 피드백을 굉장히 강조할 거거든요. 그죠? 해설지 쓰는 정도로 어때요? 거기다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 한 일주일, 열흘 정도만 쭉 반복해서 본다면 일단은 첫 번째 장점이 점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점수 기복이 없어요. 뭐 어떤 그 모의고사를 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 19개, 20개를 맞다가 어떤 모의고사를 봤는데 막 12개 맞고 막 이러면 어때요? 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반복적으로 그 내용을 계속 확인하면 일단 점수 기복이 없이 14개로 픽스가 될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웃긴 얘기인데 왜 웃지라고 되게 심각한 얼굴로 연락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자, 일단은 픽스가 된다는 얘기는 물론 점수 더 높게 픽스가 돼야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문제 유형이 잡혀요. 기출문제를 계속 분석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같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문제에 대한 적응 능력이 커지면서 주어진 시간, 한 문제에 1분씩밖에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피드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생긴다라는 거 믿으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론 정리 끝난 다음에 교재에 확인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확인 문제. 이 확인 문제는, 주관식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4지, 5지 선다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단원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확인 문제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일단 1장 첫 번째 단원에 대한 확인 문제는 좀 문항수가 좀 많아요. 근데 문항수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6, 7문항 정도로 잡혀 있으니까 그거 이론 정리 끝난 다음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답도 옆에다 이렇게 제가 같이 구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답 확인하시면서 해설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단원이 끝나면 1장이 끝나면 적중 예상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적중 예상 문제는 주로 한 30문제에서 40문제 정도 선에서 제가 이제 문제 구성을 했는데, 앞에는 주로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 유형으로 좀 연습할 수 있는 거 나오고요. 그 구성을 많이 해놨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 6문항에서 그 다음에 5문항 정도는 보기를 해석하는, 자료를 해석하는 이런 약간 고난도 문제들이 있죠. 그죠? 그 문제를 집어넣어서 앞으로 공무원 문제의 그 변화 추세에 좀 같은 부응하고자 그 문제들을 좀 집어넣어놨으니까 그 문제는 한 문제를 1분에 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1분에 못 풀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좀 실력이 많이 모자라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통 한 2분 정도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집어넣어놨으니까 자료 해석 문제예요. 그죠? 근데 그 자료 해석 문제가 굉장히 유용한 게 나중에 문제풀이 하다 보면 문제 읽고 답 이런 거에 자꾸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 과학 문제, 특히 이제 화학 문제는요, 오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린 답을, 왜 출제자는 틀린 답을 이런 식으로 구성해 놨을까? 만약에 수치가 계산하는 문제라면 답이 계산하는 문제에서 전혀 다른 엉뚱한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엉뚱한 답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만약에 분자량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원자량으로 문제를 풀어서 오답이 나온 경우를 보기에 실어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 잠깐 착각해가지고 분자량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원자량으로 풀어서 오답이 나온 경우가 우리 경험 다 있으시죠? 그죠? 그랬는데 선택지에 만약에 그 보기가 있다면 우리는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그 선택지를 고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보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오답도 우리는 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그 뒷부분에 장마다 뒤에 있는 예상 적중 문제에 한 5문제에서 6문제 또는 적게는 한 3문제 정도의 문항을 자료 해석이나 자료 분석 문제로 집어넣은 이유가 철저한 피드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교재에 대한 전반적인 제가 이제 뭐 문제 내용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우리는 바로 그 내용 진도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장입니다. 1장. 물질의 화학이라는 단원이죠. 자, 거기에 소단원이 뭐가 나오냐면 원자와 분자라는 소단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뭐 화학에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죠. 원자, 분자, 그 다음에 원소. 자,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이 분야가 뭐를 다루는 그런 분야예요? 과목이에요. 물질이죠, 물질. 그래서 물질에 대한 그 전체적인 한번 분류를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필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물질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 화학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물질, 즉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물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네, 잘하셨어요. 순물질이 있습니다. 순물질. 자, 순물질.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네, 혼합물이 있습니다. 혼합물. 순물질과 혼합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순물질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원소죠, 원소. 원소. 다른 말로 호돈소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호돈소 물질, 그리고 원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물질 뭐가 있습니까? 화합물이 있죠, 화합물. 왜 이렇게 대답을 참 잘하시네요. 그죠? 좀 특이하게. 자, 화합물입니다. 네. 뭔지 이유가 있긴 있겠죠, 그죠? 자, 화합물.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혼합물. 혼합물은 뭐하고 뭐로 분류가 되죠, 여러분? 균일혼합물과 균일혼합물, 그 다음에 불균일혼합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균일과 불균일혼합물. 자, 그러면 뭐 어느 책의 구성을 봐도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이다. 그 다음에 순물질에는 원소와 화합물이고 균일과 불균일이 혼합물의 분류 체계다라는 건 책에 다 나오는데요. 사실 뭐 이런 용어보다 용어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예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예를 좀 다양하게 제가 표현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우리 호돈소 물질의 예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호돈소 물질의 예. 자, 예전에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게 되면 요번에 제가 좀 패턴을 좀 바꿔본 게 뭐냐면 우리 동영상 강의 찍어가지고 이제 샘플 강의 올리잖아요, 그죠? 제 샘플 강의는 다 주기율표야. 뭔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책 이론 강의의 첫 번째 시간에, 샘플 강의. 그러면 주기율표. 그 다음에, 뭐, 생기초 화학의 샘플 강의, 주기율표. 너무 다양성이 없어서, 물론 주기율표를 안 한다가, 주기율표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주기율표는 제가 2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죠? 드릴 텐데,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꿨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주기율표가 뭐 어느 부분에 설명되는 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항상 먼저 하곤 했었는데 오늘 물질에 대한 분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기율표를 잠깐 우리 한번 상기하고 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자, 주기율표 뭐 어렸을 때부터 학창 시절 때부터 많이 봐왔던 그런 표기 때문에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게요. 주기율표 우리 1쪽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쪽의 맨 위에가 바로 원자번호 1번의 원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수소입니다. 수소. 그죠? 자, 수소 밑에 뭐가 있었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까? 리튬이 있죠. 리튬. 그죠? 수소는 대표적인 비금속이에요. 근데 그 수소 밑에 있는 리튬은 뭐다? 금속이다. 금속. 그렇죠. 그죠? 자, 금속들은 금속들은 원소, 즉 호돈소 물질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원자번호 3번 누구? 리튬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원자번호 11번 누구죠? 나트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자번호 19번 칼륨. 그렇죠? 이런 것들은 금속 원소들은 그러니까 뭐다? 호돈소 물질 상태로 존재한다. 호돈소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금속만 호돈소냐? 아닙니다. 금속이 아니어도 호돈소 물질로 존재할 수 있어요. 금속 말고 우리 원소를 구분할 때 금속 원소 말고 상반되는 개념의 원소가 있었어요. 뭐죠? 비금속 원소들이었죠. 그죠?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대답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수업 시간에 무진장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제 수업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눈을 마주치고 자기한테 물어볼 것 같아.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요, 피해요. 비겁하게. 그러시면 안 되고 대답을 하려는 자꾸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답을 해야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자꾸 쌓아갈 수 있는 거니까 대답 많이 하세요. 알겠죠? 비금속 원소들 중에서 이원자 분자를 갖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게? H2 수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O2 산소, 뭐 질소 N2, 그 다음에 뭐 F2 요 정도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비금속 원소지만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되어 있는 놈도 뭐라 그런다? 원소 호돈소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호돈소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금속 원소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그 이원자 분자의 이것들 외에 분자들 외에 또 동소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C, 다이아몬드. 탄소 같은,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금속 결정이나 이런 분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얘는 뭡니까? 원자 공유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동소체 관계에 있는 뭐죠? C, 흑연. 그 다음에 C60. 많이 보셨죠? 얘 이름 뭡니까? 플러렌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플러렌. 그죠? 그 다음에, 자, 요 동소체 외에 산소 동소체를 제가 하나 더 적어볼까요? 뭐죠? O3. 오존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뭐라 그런다? 호돈소 물질 원소라고 이야기한다. 괜찮죠? 그죠? 자, 요 정도 제가 예를 들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순물질 중에서 화합물은 어떠냐? 화합물은 정의 한번 적어볼까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입니다. 자,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거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결합. 자, 우리 결합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화학결합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화학결합도 우리 교재에 다 들어가 있고, 그때 그 부분에 가면 화학결합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종류 많은 거 다 배우면서 뭐 원리 뭐 이런 다 배우겠지만, 지금은 이제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를 제가 좀 신경 써가지고 자꾸 우리 학생들한테 세뇌시킬 거예요. 자, 결합에는 무슨 결합 이런 것들 종류 한번 쭉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결합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뭐 공유결합 좋죠. 그죠? 공유결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하셨어요. 이온결합이에요. 이온결합. 그죠? 그 다음에 공유결합이긴 한데 약간 방법이 다른 결합도 있었죠. 그게 뭐죠? 배위결합. 그렇죠? 배위결합.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결합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금속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금속결합. 맞습니까? 자, 그 결합 중에서 자, 얘네들은 금속결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얘는 원자 결정이기 때문에 원자 공유결합하고 있어요. 원자들이 공유결합. 그러면 화합물을 구성하려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 대표적인 결합이 바로 뭐냐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결합은 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먼저 제가 공유결합하고 있는 예를 한번 들어드리지요. 뭐냐면 CH4 이름 뭡니까?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그죠? 메테인. 메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용어를 자꾸 그 대한화학회가 지정한 용어로 좀 바꿔주세요. 자, 메테인. 그 다음에 H2O. H2O 뭐죠? 물이죠. 물. 상태가 중요합니다. 얘는 뒤에 상태가 만약에 G로 나오면 수증기며 L이 나오면 물, 그 다음에 S가 나오면 얼음이에요. 상태까지 좀 고려해서 우리 명칭을 좀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NH3, 뭐 암모니아, 그 다음에 C6H12O6 이런 것들이 비금속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공유결합의 화합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유결합만 화합물을 만듭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예를, 약간 이제 그 결합이 좀 구분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구분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대표적인 예 뭐가 있어요? NaCl. 그죠? 그 다음에 뭐 CaCl2.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적어볼까요? 자,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 Fe2O3. 요런 것들은 바로 뭐에 해당한다?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합물도 정리 괜찮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화학을 잘하는 방법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물질명이나 그 다음에 화학식 같은 거 많이 외우세요, 여러분. 이건 단어 외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학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자신감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제 말도 훨씬 이해가 많이 돼요. 그렇겠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화학 수업 시간에 화학식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제가 농담을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화학식이 제일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용어가 일단 귀에 들어와야 돼. 그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얘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유추해 나가야 되는데 그 물질부터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얘가 뭐지 이러고 있다가
제 설명이 쭉 지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학식을 좀 많이 외우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십니다. 메테인, 다음번에 물어볼 거는요, 얘 화합물 명칭만 물어보지 않고 얘 분자 구조도 물어볼 거고 결합각도 물어볼 거고 공유결합의 종류도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분자의 성질도 물어볼 거예요. 얘가 예를 들면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벌써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니까 아, 얘 뭐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는 학생도 있지만 지금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언제 시작했느냐, 화학 공부를 언제 준비했느냐의 그 차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강의를 한 3번 정도는 순환해서 들으셔야 아, 이제 내용이 좀 잡히는 거예요. 내용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이 다쳐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든다면 얼마 전에, 정말 얼마 전에, 최근이에요. 최근에 한 학생이 게시판 이 문제 질문란에다가 아주 도배를 했어.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문제 질문이 어떠냐면 너무 기본적이고 이론, 뭐 용어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전화해가지고 뭐라 했냐면 그 학생 전화번호를 그 학생한테 내 전화번호를 줘라. 아니면 나한테 그 학생 전화번호를 줘라. 그러면 내가 문자를 해가지고 이런 질문 형태니까 내가 좀 얘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그 저기 데스크 직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다른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욕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디 욕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욕하겠습니까? 나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빴어. 욕할 뻔했어. 얘한테. 그 학생한테가 아니라,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번호를 받아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 학생이냐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제 단문이 와가지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한테, 질문하는 이 폼새를 보니까 아직 이론 정리가 많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시험이 임박하다 보니까 그 학생이 좀 마음이 좀 불안해가지고 성급하게 문제풀이에 들어간 거야. 문제풀이에 들어가가지고 문제 막 용어를 물어보고 이러는데 이러면요 더 시간이 많이 걸려. 왜냐하면 이 용어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이론 찾아가지고 해야 되죠. 아니면 질문을 올려. 그러면 뭐 어떤 학생은 정말 재수 좋은 학생이 있어요. 내가 질문 답변하고 있는데 질문이 올라온 애도 있어. 그럼 바로 질문이 되니까 어때요? 이거 득템이죠? 그런데 어떤 학생은 좀 이렇게 텀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론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돼. 이론의 첫 출발점은 바로 뭐다? 이런 화학식을 많이 외우면서 용어 정리부터 철저하게 하는 게 바로 출발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단원 처음이고 동영상 강의 처음이고 이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화학식부터 먼저 철저하게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게시판에 질문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친구도 제가 뭐냐면 질문이 똑같은 아이디를 가지고 막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다 열어봤더니 그래서 한 2-3개 정도는 해줬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 학생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연락을 취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알겠죠? 자, 그렇게 화학식부터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자. 자, 메테인, 그 다음에 물은 아까 상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암모니아, 포도당,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CaCl2 염화칼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산화철. 이런 식으로 명칭 및 그 다음에 하첨자 붙어 있는 것까지 철저하게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순물질에 대한 이야기고요. 혼합물은 뭐냐? 순물질과 혼합물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자, 순물질은 어떤 물리적 특성이 있냐면 얘는 끓는 점이 어때요? 끓는 점이 일정합니다. 물론 끓는 점을 얘기했지만 녹는 점도 일정해요.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한 물질들을 뭐라 그런다? 순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혼합물은 뭐냐? 혼합물은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치 않아요. 일정치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기울기만 달리해서 계속 변화하는 이런 걸 대표적인 혼합물의 어때요? 가열곡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순물질의 가열곡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요 순물질의 가열곡선과 그 다음에 혼합물의 가열곡선을 그래프만 덩그러니 준 다음에 이 물질의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꽤 오래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래프 이용하고 그래프만으로 어떤 물질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용어 매칭 요 정도만 좀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혼합물 중에서 균일 혼합물의 예를 한번 들어갑니다. 자, 균일 혼합물은 말 그대로 어때요?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앞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다룰 바로 뭐예요? 용액인데
용액의 정의 자체가 뭐예요? 용질과 용매가 균일하게 섞여 있는 물질이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균일하게 섞여 있는 물질이니까 바로 뭡니까? 균일 혼합물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용매가 만약에 물이야. 그럼 이게 무슨 용액이 될까요? 수용액이 되는 거예요, 수용액. 수용액이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죠? 무슨 수용액 이런 것들 다 균일 혼합물입니다. 자, 얘는 지금 어때요? 대표적인 용액으로서 용매는 액체고 용질은 어때요? 고체인 경우가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어때? 아, 용액이라고 하는 놈은 반드시 액체에다가 반드시 고체를 넣어야지만 용액이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용액이 액체끼리 섞여 있어도 용액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틸알코올과 물이 섞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드냐면 우리 지금 뭐죠? 우리 소주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소주 만드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바로 비율이에요, 여러분. 비율. 자, 요즘 알코올 도수가 19도, 20도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뭐냐면 80%가 물이고 20%가 바로 뭐다? 에탄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면 두 개 다 액체이면 누가 용매고 누가 용질이냐? 상이 같을 때는 어떻게 결정하시면 되죠? 양이 많은 게 용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우리 소주는 어때요? 걔는 수용액이 될 거예요. 물이 더 많으니까. 근데 점점점 도수를 높였어.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알코올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알코올이 많아지면 이제 수용액이에요, 알코올 용액이에요. 그건 알코올 용액이에요. 막 불이 붙고 막 그래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어떤 것도 되냐면 기체끼리 섞여 있어도 어때요? 용액이 됩니다. 대표적인 기체끼리 섞여 있는 거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뭐죠? 네, 잘하시죠. 공기. 우리 실강 듣는 학생들 굉장히 실력 있는 학생들만 쫙 모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도 들지 않아요? 자, 공기. 자, 공기에 그러면 양이 많은 기체 뭐가 있습니까? 질소죠? 그럼 질소가 뭐가 될까요? 용매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산소가 용질이 될 거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용액, 공기, 그 다음에 소금물, 이게 같은 수용액인데, 요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소금물. 그 다음에 포도당, 수용액,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예를 좀 다양하게 좀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것들이 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다. 자, 그러면 불균일 혼합물은 뭐냐? 불균일 혼합물은요, 잘 알다시피 흙탕물이라는 게 있어요. 흙탕물.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암석. 이 암석 중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 교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석 중에 철광석이라는 예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광석. 이 철광석의 주성분은 Fe2O3. 여기 우리 화합물 적어드렸죠, 그죠? 철광석의 주성분은 Fe2O3야. 만약에 근데 이 철광석 안에요, Fe2O3만 100% 있다면 얘는 혼합물이에요? 아니면 화합물이에요? 화합물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철광석, 암석 안에는 Fe2O3 외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불순물이 주로 뭐냐면 SiO2라는 거예요, SiO2. 그죠? 이산화규소. 이런 불순물과 함께 섞여서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 한다? 혼합물인데 그 SiO2 비율이 어때요? 곳곳마다 다 달라요. 장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균일 혼합물이 아니라 불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요 정도 알아두고 계시면 우리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되셨어요. 자, 아직까지 교재 내용은 들어간 건 아니고 일단 물질의 화학에 의해서 물질을 한번 분류해 봤다라는 생각 가지고 우리 한번 교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교재 보세요. 자, 자, 먼저 원자와 분자에 대한 타이틀이 있죠. 자, 원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단위. 자, 믿으십니다. 가장 작은 입자 단위. 가장 작습니다. 원자는요, 그죠? 자, 원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쪼갤 수는 없습니다. 그죠?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쪼갤 수 없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어때요? 쪼갤 수 있지요. 그죠? 우리 입자가속기 같은 데다 원자 집어넣고, 얘를 빛의 속도로 가속을 시키게 되면, 원자핵과 전자 같은 걸로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래서 그걸 계속 쪼개는 그런 연구를 우리가 소립자 연구라고 한다라는 것도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대표적인 예가 산소 원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 질소 원자, 철 원자 이렇게 나오는데, 산소, 지금 제가 말하는 산소는요, 원자 O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O2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O입니까? 잘 보세요. 공기 중에 제가 산소가 있어요,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 있죠, 그죠? 그 산소는 O를 얘기하는 걸까요? O2를 얘기하는 걸까요? O2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산소 기체 그러면 어때요? O를 얘기하는 겁니까? O2를 얘기하는 겁니까? O2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절대로 산소 기체, 이 이원자 분자가 제일 문제예요. 얘 수소 기체, 수소, 산소 기체, 산소, 질소 기체, 질소, 플루오린 기체, 플루오린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H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소 원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뒤에 원자란 말이 붙지 않고 그냥 수소, 수소 기체 나오면 다 이원자 분자를 얘기한다는 걸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뭡니까?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자, 이 질소하고 수소를 잠깐 헷갈려가지고 N 플러스 H 암모니아 화학식은 또 알고 있어요. 뭡니까? NH3. 그럼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구성을 하면 뭘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개수 맞춰야 되죠.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한 개수는 어떻게 쓰면 돼요? 수소 앞에다 3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 개수비가 몇 대 몇 대면 1대 3대 1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어때요? 이거는 정말 완전 아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문제에서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나온다면 질소를 N이 아니라 뭐로 써야 된다? N2 플러스 H2 화살표 NH3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개수를 맞춰보면 어때요? 여기 2 들어가면서 여기 얼마? 3 들어갑니다. 그럼 개수비가 1대 3대 1이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1대 3대 2로 문제를 풀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용어부터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질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분자 갑니다, 여러분.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단위. 믿으십니다, 거기도. 가장 작은 입자단위. 아니, 원자도 가장 작은 입자단위고 분자도 가장 작은 입자단위예요. 그러면 이 원자와 분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뭐다? 그렇죠. 성질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성질입니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질.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얘를 보니까 산소 분자. 산소 분자는 분자를요, 가로 치세요, 여러분. 산소 분자는 분자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산소 그럼 뭐다? O2라는 이야기 의미로 제가 가로를 치겠어요. 수소 분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물 분자도 물 이러면 H2O입니다. 암모니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렇고요. 그래서 밑에다가 구조식의 모형도 제가 한번 다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암모니아, 질소, 수소, 그 다음 물, 이산화탄소, 그 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포도당.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외우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포도당의 구조식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심심하시면 어때요? 검정색 몇 개인지 세보시고, 그 다음에 보라색 몇 개인지 세보시고, 조그만 검정색 몇 개인지 세보셔요. 그럼 밑에 있는 숫자랑 딱 맞으면서 어때요? 희열을 느끼시면 됩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원소로 한번 가볼게요. 자, 원소. 우리 원자하고 원소를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분, 원소와 원자의 실체는 같아요. 그렇지만 얘를 사용하는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원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종류예요, 종류. 종류. 그 다음에 원자는 뭐냐면 입자, 즉 개수입니다. 그죠? 제가, 꽃집에 갔어요. 너무 귀에 익은 예죠, 그죠? 꽃집에 딱 갔는데, 가서 제가 갔더니, 이 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장미꽃, 그 다음에 호박꽃, 그죠? 꽃 종류를 잘 모르니까, 뭐 선물을 해봤어야지 알지. 카네이션, 그죠? 그다음 백합, 뭐 이렇게 꽃 종류가, 이 종류들은 바로 뭘 의미한다? 원소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주기 위해서 장미 백송이를 샀어요. 백송이. 미쳤죠? 갑자기, 그죠? 백송이. 장미 백송이! 이 백송이라고 하는 이 개수는 바로 뭐다? 원자의 개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칠판에 쓰여져 있는 예를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예 좋네요, 요예. 얘 뭐였습니까, 아까? 포도당이었죠, 그죠? 자, 이 포도당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3종류가 있죠, 그죠? 뭐하고 뭐예요? 탄소원소, 수소원소, 산소원소 이렇게 3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를 물어보면 원소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탄소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예요? 6개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12개, 산소 원자는 6개. 이렇게 개수, 입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원자라는 말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체는 똑같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원소,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성분에다가 좀 밑줄 쳐놓으시고요, 여러분.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단순한 물질로 원소의 개념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는 화학적 방법으로 쪼갤 수 있다 그랬어요. 원자, 입자의 개념은 쪼갤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성분은 쪼갤 수 없다예요. 그렇지만 얘는 입자는 종류, 개수니까 쪼갤 수 있다. 현재까지 100여 종의 원소가 발견되었다. 자, 이 100여 종 중에는 이 자연계에서 자연적으로 어때요? 발견한 원소도 있는 반면에 뭐도 있습니까? 인공적으로 합성한 방사성 동위 원소도 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봤지만 이 원소지교육표 지금 후반부로 가보면 굉장히 그 익숙한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뭐도 있냐면 뭐 노벨을 기념하기 위한 노벨륨이라는 그런 방사성 동위 원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큐리 부인을 그 기념하기 위한 큐륨, 그죠? 그다음에 뭐 버클리 그 공대에서 이제 발견한 또는 이제 뭡니까 방사성 동위 원소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뭡니까 버클륨, 뭐 캘리포니아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 한 우라늄 정도까지가 공무원 시험에 나온 기출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됐고요. 자, 3번에 우리 호돈소 물질 우리 정의한 거 나오죠. 산소, 원소, 철과 같이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원소를 다시 한번 쓴 건 뭐냐면 이렇게 호돈소 물질을 원소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참고하시고요. 화합물 한번 가볼게요. 화합물은 자 거기 밑줄 쳐볼래요?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원소들이 일정한 비율 여기까지요. 일정한 비율. 그리고 결합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됐죠? 그죠? 일정한 비율에는 몰수 비율도 괜찮고요. 또 무슨 비율도 괜찮다? 질량 비율도 괜찮습니다. 그죠? 한번 요거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화합물 우리 칠판에 쓰여져 있는 암모니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암모니아 NH3 NH3 어때요? 화합물이죠, 여러분. 그죠? 자, 질소와 수소 원소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질소와 수소의 몰수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3이라는 일정한 비율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1대 3이 아니라 N2H4 이렇게 2대 4 가장 간단한 정수비인 1대 2로 결합하고 있으면 암모니아하고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이 돼버려요. 얘는 하이드라진이라 해서 얘는 우주선의 연료로 사용하는 물질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죠? 즉 암모니아라고 하는 성질을 가진 분자를 만들어 화합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질소 1몰과 수소 3몰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되어 있어야겠다. 괜찮죠? 이건 이제 몰수 비율이고요. 질량 비율 한번 가볼까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질소의 원자 번호가 7번. 원자량은 얼마입니까? 14죠. 한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14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입니까? 1이죠. 1. 1인데 지금 몇 몰이 모여서 한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3몰이니까 얘는 어떻다? 질량이 3일 거다 이런 얘기. 즉 14대 3이라고 하는 무슨 비? 질량 비율이라는 일정한 비율로 결합해도 역시 화합물의 정의에 부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들어갈게요. 원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하여 자, 이 결합 다시 한번 봅니다. 무슨 결합, 무슨 결합이요? 이온 결합 또 공유결합 잘하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게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분선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온결합의 물질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저 물질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좀 원소의 구성이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우리 공유결합 물질들은 모두 무슨 원소로 구성되어 있나요? 비금속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제2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지금 문제가 뭘까요? 아니 도대체 금속 원소가 뭐고 비금속 원소가 뭐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뭐 진도는 나갈 건데 우리 인강 듣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오늘 만약에 집에 가셔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주기율표를 한번 펴놓으시고 한번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비금속 원소들이고요. 왼쪽에 있는 원소들은 뭐다? 금속 원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왼쪽에 있는 원소들끼리 막 지네들끼리 모여있으면 다 비금속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공유결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나트륨 어디에 있어요? 1족 원소죠. 맨 왼쪽에 있어요. 칼슘은 2족 원소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움푹 패어져 있는 전이 원소 전이금속 안에 들어가 있는 놈들이거든요. 그죠? 얘네들은 금속과 염소, 산소는 뭡니까? 비금속이죠. 그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으면 얘를 이온결합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얘기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놓으시고 꼭 복습하셔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오냐면요. 진짜 화학결합 그 단원 들어가가지고 아 그때 이 한 얘기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다른 교수님들은 말 되게 천천히 하시죠. 저기 언뜻 저번에 한번 그 동영상 강의를 돌려봤어요. 왜 돌려? 원래 좀 저는 제가 그런 데서 나온다라는 걸 아직도 믿기지 않기 때문에 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뭐랄까 모니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찍어요. 막 찍는 편인데 오늘 제가 뭐 이런 거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 전혀 없던 이런 뭐 이제 장식품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티셔츠 입지 말고 오래요. 제가 맨 티셔츠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강의니까 좀 와이셔츠 입고 달라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안 되겠다. 이걸 뭘 커버할 수 있는 걸 하나 뭔가를 걸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이 선택을 이걸 했습니다. 재수없죠? 자, 잠깐 제가 모니터를 안 하는데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왜 했냐면 그때 문제풀이 찍는데 그날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학생들이 들을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모니터를 해보면서 만약에 전혀 못 들을 것 같으면 이거 다시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다시 찍을 정도는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냥 찍었어요. 찍고 다음에 올렸는데 제가 그러면 느끼면서 목소리가 어떤가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전 뭘 느꼈냐면 말이 너무 빠르구나. 말이 빠르니까 너무 많은 걸 전달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장점과 단점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아주 분석을 잘하죠, 그죠? 장점이 뭐냐? 말을 많이 하고 많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뭐가 된다? 세뇌가 되는구나. 그래서 3개월 순환이 되면 학생들이 이 화학 내용을 한 1.5배 정도 듣는 효과예요. 그러면 두 번째 들을 때는 어때요? 3번 들을 때는 훨씬 더 횟수는 3번이지만 4번, 5번 정도 듣는 그런 세뇌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건 장점이지만, 단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너무 시끄러워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목소리도 큰데다가, 그죠? 그리고 막 얼굴 들이대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하여간, 일단은 단점은 좀 고쳐가면서 장점은 그대로 살려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복습하실 때 오늘 배운 내용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은 효율로 기억하셔서 다음번에 그 부분이 또 나오면 자연스럽게 자기께 되는 것처럼 되는 식으로 우리 꼭 그렇게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거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이런 물질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체크 한번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물 밑에다가 물의 화학식을 한번 적어보세요. 뭡니까? H2O, 그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화학식 어떻게 되죠? CO2. 포도당은요? C6H12O6. 여기까지가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공유결합 화합물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NaCl이죠. 그죠? 얘는 뭡니까? 이온 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넣어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학식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4페이지에 원소기호가 나옵니다. 원소기호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영어로 된 원소 이름에서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를 따서 표현을 한다. 자, 제가 책을 다 읽어드리진 못해요, 여러분. 다 읽어드리진 못하는데 오늘 첫 촬영이고 그 다음에 첫 장이고 첫 페이지인데 여기 좀 읽어주는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읽어드리는데 중간중간에 설명이 충분하면 복습으로 제가 넘겨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교재를 안 읽었다고 우리 학생들도 안 읽으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재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썼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재 꼼꼼히 다 읽어보시고 안 되는 용어들 옆에다가 뽑아내가지고 계속 필기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책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너덜너덜너덜 거려야 돼요. 책이 새 책이야. 이거 안 된다. 이러면 너덜너덜 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딱 만점 맞아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딱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소 기호와 원소 이름은 같다 해서 H 쓰는 그 얘기 얘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두 자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탄소를 C로 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염소, 클로린도 이 C로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게 헷갈리니까 어때요? 두 개의 단어, 영문자를 갖다가 우리 씁니다. 그죠? 클로린에서 CL을 따가지고 앞에 건 대문자, 뒤에 건 소문자로 표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식으로 가볼게요. 원소기호와 숫자를 사용하여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낸 식이다. 그랬습니다. 자, 화학식에는, 화학식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잠시 후에 화학식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확인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보고 화학식 바로 정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원소 기호와 숫자를 사용. 숫자 바로 뭡니까? 하첨자입니다. 하첨자. 그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C6H12O6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 밑에 하첨자라고 부르거든요. 그죠? 이 하첨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뭘 만든다? 화학식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 기호 뒤에 해당 원소의 개수를 아래 첨자, 하첨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메테인 CH4. 그 다음에 얘 읽을 때는 1, 2, 3, 4예요. 밑에 있는 건 다 1, 2, 3, 4로 읽고요.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이렇게 앞에 이제 이 숫자가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요 숫자와 요 숫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요 숫자는 메테인이 몇 몰 있다? 2몰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우리 동영상 안 보이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옵니다. CH4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메테인 분자가 몇 몰? 2몰. 그리고 메테인 분자 하나 안에는 탄소 원자 몇 개? 1개. 수소 원자 몇 개? 4개. 메테인 분자 1몰 안에는 탄소 원자 몇 몰? 1몰. 몇 개? 1개요? 2개요? 6 곱하기 10에 23승계.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1몰계 있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수소, 얘 몇 대요? 메테인 1몰 안에는 수소 원자는 몇 몰? 4몰이죠. 그죠? 그럼 몇 개? 그죠? 그게 계산이 안 되죠? 그죠? 6 곱하기 4 곱하기 2.4 곱하기 10에 24승계. 됐죠? 그죠? 이렇게 개수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메테인 2몰 안에는요, 탄소 원자는 몇 몰? 2몰. 수소 원자는 몇 몰? 8몰. 이렇게 계산해 나가시는 겁니다. 개를 물으면 거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시는 거고요. 괜찮죠? 자, 이 연습은 좀 충분히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인 문제. 원래는 확인 문제도 제가 수업 중간에는 특별하지 않는 한은 많은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뒤에 옆에 다 해설지하고 정답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반응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 자, 연소 반응에 연소 동그라미 쳐보세요. 연소가 뭡니까? 얘를 우리가 풀어서 얘기한다면 얘를 급진적 산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급진적 산화. 급진적 산화는 뭐냐? 산화 반응은 선생님 산화는 철이 녹쓰는 것도 산화 아닙니까? 그렇죠. 철이 녹쓰는 것도 산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놀이동산에 갔는데 놀이동산에 있는 그 철 구조물이 서서히 녹이 슬고 있어.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애인한테 철이 타네. 이렇게 철이 연소하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죠? 뭐라고 얘기하면 철이 녹슨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걔는 산화 반응인 건 맞지만 연소하고 똑같은 산화 반응인 건 맞지만 급진적 산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소 반응 하려면 급진적 산화가 일어나면서 뭐하고 뭐를 동반해야 되느냐? 열과 빛을 동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걸 연소라고 한다. 자, 1번,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양초가 탄다. 탄다라는 게 연소 반응에 대한 현상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가 폭발한다. 폭발이 뭡니까? 급진적 산화예요, 얘는. 급진적 산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냉동실에 넣어두었던 물이 얼었다. 이건 뭡니까? 물, 액체에서 얼음, 고체로 뭡니까? 상태 변화 일어난 거죠. 그죠? 얘는 화학 변화가 아니라 대표적인 물리 변화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4번 봅니다. 뷰테인 가스가 든 버너를 켜면 불꽃이 올라온다. 그 다음에 5번째, 검은색 종이에 돋보기를 적절히 비추면 불이 붙는다. 이거 추억의 놀이죠? 그죠? 옛날에 초딩 때 한 번씩 해봤던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 해서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연소에 대한 이야기지만 3번은 상태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습니다. 되셨죠? 그죠? 자, 확인 문제는 요 단원에서 익힐 수 있는 문제를 그대로 실어놨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연습하시고 옆에는 해설시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가지고 필기해 놓는 습관을 서서히 들이시기 바라요.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6페이지로 넘어오셔가지고 화학식량과 몰인데 우리 화학식량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아까 뭐부터 정리하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화학식이죠. 화학식. 화학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식은 몇 가지가 있냐면요. 4가지가 있어요. 화학식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험식이라는 게 있어요. 실험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자식이 있고요. 분자식. 그리고 세 번째는 실험식이라는 게 시성식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자꾸 실험을 좋아하지? 시성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구조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화학식이 있다. 자, 그 중에서 이 시성식을 한번 제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시성식으로. 시성식은 뭐냐면 얘는 성질을 보여주는 식. 그죠? 그러니까 이 물질의 시성식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딱 보면 아, 이 물질의 성질이 대략적으로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알려주는 그러한 식을 시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뭐로 나타내냐면 작용기로 많이 나타내지요. 그죠? 작용기. 여러분, 작용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작용기로 한번 채널을 살짝 돌려보세요. 뭐가 기억나십니까? 작용기 하니까. 딱 떠오르는 거. 알코올? 이거 떠오릅니까, 여러분? 알코올? 그 다음에 카복산? 뭐 이런 것들 떠오르세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작용기예요. 그죠? 물론, 얘도 이제 우리 5장 가면 원소와 화합물에서 탄소와 화합물을 쭉 정리할 텐데, 그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죠? 근데 지금 약간 워밍업만 한번 해본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아직 안 배운 데에 대해서는 워밍업, 이미 배운 데에 대해서는 어때요? 확인학습. 그죠?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갈 거니까 부담 갖지는 마세요. 우리 인강등학생들도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왜 알코올을 몰랐니? 아세트산, 카복산을 왜 모르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니? 화학을 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학생도 다 들을 수 있게끔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데 왜 자꾸 제가 언급을 하냐면 세뇌시키기 위한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그죠? 자, 시성식의 대표적인 물질 뭐 알코올도 있고 카복산도 있는데 제가 그중에 두 개 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CH3COOH라는 놈이 있어요. 됐죠? 그죠? 아까 카복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요 COH가 카복식이라는 작용기예요. 오늘 그러면 오랜만에 봐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복습하실 때 카복식이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찾았다. 카복식이 나오면 어때요? 설명이 한 줄일까요? 두 줄일까요? 여러 줄일까요? 여러 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 읽어본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딱 찾으면 읽을 때 어때요? 한 두 줄 읽고 어때요? 그리고 어때요? X표 눌러버리죠, 그죠? 그죠? 안 읽는다. 내가 알아요. 아는데 찾고 그 다음에 얘를 확인하면서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꼭 하셔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절대 시간 낭비 아니에요. 카복식이 찾았죠, 그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얘 이름이 카복식이고요. 몇 가지 성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복식이는 산이기 때문에 무슨 맛 날까요? 예, 신맛 납니다. 신맛. 괜찮죠, 그죠? 그럼 우리 학생들은 여기다 살짝 적는 거예요. 신맛.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카복식이는 산이니까 누구하고 중화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염기와 중화 반응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쟤는 산이니까 금속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 만들어낼까요? 그렇죠. 무슨 기체인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무슨 기체가 나올 거예요? 물어보면 우리는 거의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기체 나온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수소. 10문제 중에서 9문제는 수소기 때문에 그냥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맞아요? 아, 신나는 일이죠? 수소기체예요, 수소기체.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얘는 알코올과 에스터와 반응을 해가지고 과일향을 만들어내요. 아시겠죠, 그죠? 그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도 좀 몇 번 나왔으니까 그 단원 가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죠? 자, 해서 제가 네 가지 성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맛? 신맛. 지금 필기는 안 했어요. 자, 신맛. 두 번째는 염기와 중화 반응.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그 다음에 알코올과 에스터와 과일향, 요 정도의 키워드로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성식을 드릴까요? 뭐냐면 C2H5OH. 자, 여기도 지금 OH라고 하는 작용기가 보이죠? 그죠? 작용기. 얘 이름이 뭡니까? 하이드록식이에요. 그죠?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는 히드록식이라고도 배웠고요. 그죠? 하이드록식이.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 책 다 이렇게 바꿨어요. 하이드록식이. 얘는 성질을 제가 또 잠깐 언급을 할게요. 얘는 중성이에요. OH? 염기 아니야? 그런데 얘는 중성입니다. 그럼 내가 OH가 있으니까 염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도 어때요? COOH. 그럼 얘도 염기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COH 그러면 어때요? 괜히 산인 것 같은데 COOH 이러면 어때요? 염기 같죠? 얘가 염기가 아니듯이 얘도 염기가 아니에요. 얘는 중성입니다. 되셨죠? 그죠? 중성이고 얘는 다른 금속하고는 반응하지 않고 알칼리 금속하고만 반응해요. 알칼리 금속은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어때요? 제일 큰 놈들이죠? 그 놈들하고만 반응해서 뭐가 나올까요? 잘했어요. 수소기체 나옵니다. 감을 잘하시네. 그죠? 수소기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카복식이랑 반응해서 에스터와 반응을 해서 뭘 만들어낸다?
과일량 여기까지만 아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이게 시성식이고요. 그럼 이런 각각의 시성식을 가지고 이걸 한번 채워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자식부터 가보죠. 분자식은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모두 표현한 식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C2H4O2 여기 되죠, 그죠? 됐어요. 이걸 분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험식은 뭐냐? 이 분자식의 이 구성하고 있는 이 몰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한 게 실험식이에요. 2대 4대 2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비는 1대 2대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CH2O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실험식과 분자식의 관계는 무슨 배예요, 여러분? 네, 이게 중요해요. 정수배예요. 정수배.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요? 실험식을 실험식을 찾아냈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쯤에 배울 뭐가 있냐면 리비 원소 분석 실험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 실험 장치로 실험을 막 하면 뭘 구할 수 있냐면 실험식을 구할 수 있어요. 분자식은 절대 못 구합니다. 실험식만 구할 수 있어요. 됐죠, 그죠? 실험식을 딱 구해냈는데 실험식량이 얼마였냐면 30이었대요. 30. 그러면 분자량은 어떨까요? 실험식과 분자식 관계는 뭐예요? 정수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실험식량과 분자량도 무슨 관계일까요? 정수배 관계예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서 그때 인덱스가 뭐가 나왔냐면 자, 위에 실험식에서 분명히 30의 실험식량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얘가 선택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위 물질의 분자량은 46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실험식과 분자식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무슨 배가 돼야 된다? 정수배가 돼야 된다. 걔는 왜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어때요? 틀린 거예요. 왜? 실험식량과 분자량은 정수배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고.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분자식은 어때요? C2H6O네요. 그리고 얘를 실험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이미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제가 요 얘와 요 얘를 든 이유는 이렇게 실험식과 분자식이 다른 물질도 있고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은 물질도 있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좀 두 가지 예를,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조식은 뭐냐? 구조식은요, 얘네들 지금 모두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는 무슨 결합 물질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죠?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어때요? 얘네들은 전자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공유 전자쌍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용어 좀 어려우신가요? 요 용어 어려운 학생들 어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표시할 거예요. 많이 본 겁니다, 우리. 자, 얘를 표시하면 이렇게 H 돼 있고요. 그 다음에 C, O, H. 요런 걸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됐죠? 구조식. 자, 그럼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구조식과 관련돼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공무원 한 페이지에 20문제를 넣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식 같은 거 그릴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얘 그냥 이 시성식이 나오든가 아니면 분자식이 나오면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 아세트산이래요. 그럼 벌써 우리 학생들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아세트산의 구조식이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놓고 문제에서 CCO의 결합각 또는 HCC의 결합각 이런 걸 물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지면의 한계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구조식은 안 나오고요. 만약에 이 출제자가 내가 마음 먹고 구조식 문제를 내야겠다. 구조식 문제가 나오면 결합각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죠? 결합각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교과 과정을 숙지하는 상황에서 알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써드린 이 두 개는 대표적인 구조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려보시고 결합각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얘 결합각 알파 몇 도입니까? 109.5도예요, 여러분. 그죠? 109.5도. 결합각도 역시 나중에 가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오늘은 아세트산의 구조식은 이렇게 생겼고 알파는 몇 도다? 109.5도다. 자, 요 베타는 몇 도일까요? 120도입니다. 120도. 그죠? 그 다음에 요 감마는 몇 도일까요? 104.5도예요. 104.5도. 그죠? 알파 109.5도, 베타 120도, 감마 104.5도. 이유가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자, 중심원소 탄소 보이시죠? 그죠? 결합선이 몇 개 있어요, 지금? 4개 있죠? 4개. 이 4개로 둘러싸이는 순간 뭐가 되냐면 얘는 평면에 있지 못하고 입체로 튀어나가면서
사면체 구조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면체 구조의 결합각이 몇 도예요? 109.5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탄소 볼까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결합선이 하나, 둘, 이중결합은 뭐로 간주한다? 하나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꼭점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어때요?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도? 120도가 되는 거예요. 감마는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죠? 얘는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데 왜 꺾일 수밖에 없냐면 산소가 무슨 전자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꺾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80도 이게 아니라 104.5도의 결합각을 갖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얘가 제일 어렵죠, 감마. 오늘은 저만 믿고 감마는 104.5도야. 다음 시간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아세트산 그리지 않고 눈을 감고 아세트산 떠올리십니까? 그럼 떠오르죠? 알파 몇 도입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109.5도. 베타는 몇 도입니까? 120도. 감마는요? 그렇죠. 이거는 화학이 아니라 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알파가 109.5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는 이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알파가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109.5도, 베타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얘가 120도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거지. 알파 이꼴 109.5도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도 한번 그릴게요. 얘는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결합선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죠. 그죠? 그럼 얘도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뭐 어떤 기호를 써야 될까요? 알파 써야겠죠. 자, 여기도 어때요? 하나, 둘, 셋, 4개죠. 그죠? 그럼 뭘 써야 될까요? 기호. 알파죠. 그죠? 자, 얘는 뭘 써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감마를 씁니다. 자, 여기는 또 구조상 비공유성을 여기다 그릴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그러니까 평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산소가 칠판 앞쪽으로 튀어나와서 104.5도의 결합각을 갖는다. 이해되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해서 이렇게 화학식 4개를 준비했고요. 자, 일단 오늘 촬영 첫 시간에 준비한 건 일단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시간에 화학식량까지 연결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답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